학교는 다니기 싫은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정상적 인간이란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 가기 너무 싫은 사람, 공부하는 것도 너무 싫고 학교 가서 재밌게 놀 만한 친구도 없고 학교를 도대체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학교 즐겁고 신나서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학교는 다니기 싫은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정상적 인간이란 뜻입니다.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나중에 대학생 돼서 자기 전공 분야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는 건 재밌을 수 있겠지만 학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 과목, 교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노잼이죠. 힘들고요. 어른들이 직장 다니면서 야,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야. 나중에 회사 가봐. 훨씬 더 힘들어. 이러잖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직장인은 무척 힘들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잖아. 월급,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미래를 설계했다는 안정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직장인보다 학생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했어요.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만 했을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고등학생 때 1년 반 정도는 학교를 진짜 너무 막 다녔다. 요즘 친구들 자퇴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자퇴를 고민했었거든요. 이렇게 학교를 뭐하러 다니냐. 차라리 자퇴하고 여기저기 알바하면서 인생 공부하고 배워서 내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실제로 자퇴서도 작성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엄청 말려가지고 결국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지같이 그렇게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학교 2시간씩 밖에 안 가고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라도 그냥 다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니길 정말 잘했다. 자퇴하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요?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퇴하고 확실히 할 게 있어서 진짜 자신을 속이지 않고요. 진짜 할 게 있어서 하는 거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피 형식으로 왜 다녀야 되는지 몰라서 하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현재 기본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기본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이상의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독한 소리였지만 학교를 왜 다니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본인이 대답해야 돼요. 본인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원동력을 가지고 정말 더럽게 가고 싶지 않지만 그나마라도 왔다 갔다 하려면 실오라기 같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이요. 예를 들어서 난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다닐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들 보면요. 학교 다닐 때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 사귀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우리 같은 데 갇혀가지고 한 교실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 때 인간관계를 좀 기술을 터득하고 배울 걸 하고 후회하는 어른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친구 사귀는 기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관계를 잘 이어나갈까, 힘든 관계는 어떻게 손절할까,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다 라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이다 라고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나는 큰 꿈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거야. 그거는 제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어진 이 가장 기본도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는 어떤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는 또 때려칠 건가? 그러면은 정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을 쌓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학교를 다녀보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학력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다니자. 이렇게 좀 실질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 특히 전문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과가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과도 있고 조리학과도 있고 호텔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그 반대로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없는데 나는 꿈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꿈을 찾는 기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겠죠.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면서는 꿈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뇌가 굳어버려요. 차라리 나와서 선생님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매점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이것저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꿈이 찾아지는 거고 관심사가 뭔지 구분이 되는 거지, 학교 도피하고 집에만 있어서는 꿈이 찾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내게 주어진 가장 기본의 일상을 살면서 내 진로를 계획하고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목표, 나만의 이유를 찾아서 남은 시간, 학창시절 어렵겠지만 좀 버텨보시기를, 견뎌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다는 거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학교를 진짜 이상하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자퇴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음에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학창시절 동안에 인내하고 그 기간을 성실히 마치시고 나면 그 다음 일도 훨씬 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지겨운, 그 알 수 없는 등교 생활을 12년이나 마친 사람은 뭐든 하지 않겠어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은 장하고 대단합니다. 제가 2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초원에서 뛰놀기만 해도 피곤한 나이인데 교복 입고 가방 메고 학교 다녀, 잠도 못 자, 자유가 없어. 당연히 너무나 스트레스가 극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뵈었던 6번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하거나 보고 싶으시면 제 채널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6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